해 나가는 오늘 저녁에는 지금 야간 무방은요 회수해 나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2주차 마감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하죠. 몇 주차 마감이라는 게 물론 지금 이번 주 지난주 있었어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3 지금이에요. 이번 주 4 요렇게 목요일이에요. 이 안에 등락이 나오면 모르죠. 하지만 지금 원금 회수, 원금 1차, 그리고 플러스 알파 구간인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맞추는 거는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하실 줄 알아야지 돼요. 얼마큼 잃었는지, 얼마큼 벌었는지에 대해서 자,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우린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누르시고 회원분들도 이거 마이너스 난 부분은 올리셔야지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하니까 만기일 다음날 이날부터 해서 날짜를 맞추십시오. 얼마가 잡혀있나. 자, 그거만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요. 여러분 남아있는 팔지 않은 ELW 계좌를 계산에 넣지 마세요. 그거는 만기 때까지 벌써 쪼그라들 시기는 아니에요. 그걸 계산에 코를 넣으면 안 됩니다. 현금화한 자금, 에? 난 그게 원금 1차 플러스 알파지. 만기 때까지도 우리는 원금, 수익은 없어요. 수익은 지금 당장 있는 거 싹 다 팔아버리셔야지 수익이에요. 원금 1차, 원금 2차, 원금 3차. 보통 예전에 3차 이상 했었는데 지금 등락이 작지만 급락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죠. 시장금리랑 기준금리가 격차가 있으니까 원금 3차. 뭐 그래서 장이 끝나면 그때는 원금 1차는 내 원금이니까 빼야죠. 뭐 200 몇 프로 나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원금 이거 뭐고 수익금이다 그러면 집어넣습니다. 이 이유는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남아있는 이 자금 대비 회수한 원금 1차보다 더 늘어나서는 안 돼요. 등락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등락이 있었건 없었건 원금 회수가 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단타 물량을 치실 때 콜이든 푸시든 자금이 현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해지를 걸어야 되니까. 자, 오른쪽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수익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낮은 콜과 낮은 풋 번호만 딱 말씀을 해주시고 비중만 말씀해줘서 어떻게 매매됐는지가 딱 나와요. 콜 뭐 갖고 있고 뭐 갖고 있어 것만 딱 봐도 아 손실이나 수익인 게 지금 낮은 콜과 낮은 풋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에요. 원금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정 가격으로 갈아탄다. 적정 가격. 이거 안 갈아타면 안 돼요. 낮은 게 더 많이 뛸까요? 그건 눈으로 보기에만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만. 퍼센트가 막 600% 이런 거는 안 돼요. 걔가 머물러 있을 거나 더 빠졌을 때랑 보면 그거는 10월 9일날 같은 날만 나오라고 비나이다 하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지를 반드시 걸으셔야 됩니다. 해지. 오늘은 해지를 안 걸었어요. 해지를 왜 내일 어떻게 될지 왜냐면 비중이 아침에 콜을 20% 뺐고요. 풋을 35% 뺐어요. 근데 아침에 콜 20% 빼고서 단타 물렸어요. 해지 안 걸었어요. 비중이 풋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풋은 쪼그라들어서 평가 금액은 작죠. 콜은 당연히 수익이 나니까 빼가는 거고 풋은 지난주 금요일날도 줄였고 근데 풋은 계속 차월물부터 콜로 수익 났기 때문에 그 풋이에요. 비중은 매입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당연히 10대 오늘 같은 날은 좀 거의 비슷할 수 있죠. 오늘 같은 날은 비중이 7대 뭐 8이든 8대 8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코 풋이 조금 많던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상황인데 자, 해지는 얘를 걸지를 않았기 때문에 풋에 대해서 자, 이 비중이에요. 근데 아침에 물량을 20% 35%를 뺐어요. 지금부터는 자금을
ELW는요, 합성에 의해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콜, 풋을 합성을 해서. 합성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예. 했죠? 지금 무슨 질문인지 저는 금방 알았어요. 이혁 통장님의 질문은요, 예를 들어서 6대 10이었어요. 해지가, 자, 콜 단타를 3을 하다 했는데, 바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9가 됐기 때문에 해지를 다 안 걸어도 되는지 이 얘기죠. 그쵸? 3을 걸어야 될지. 그쵸? 그쵸? 자,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 상태였죠? 그래서 풋을 잘라내고 콜 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풋이 안 올라갔으면 당연히 해지 걸어야죠. 왜냐면 적정 풋으로.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풋은 또 가격이 싸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풋은, 자, 저희 풋 요거 2개 갖고 있어요. 요거 갈아타야지 됩니다. 콜은 저희 요거 2개 갖고 있어요. 요거 2개. 공사 싸구려 콜과 풋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안 돼요. 갈아타야지 돼요. 특히 지금 경기가 안 좋냐고요? 정말 안 좋죠. 하지만 시작 1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럼 콜이냐고요? 당연하죠. 시장이 자금을 풀고 유동성을 푸는 구간이에요. 유동성을 푸는 구간. 자, 비중을 반드시 이렇게 잡으셔야지 되는데요. 자, 해 나가면서도 여러분이 합성을 모르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합성은 무조건. 자, 합성 모르면 안 돼요. ELW는 합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합성. 마이너스와 플러스. 우리가 시장을 모르는데 단지 이게 나오기 전까지 등락이니까 수익난 쪽을 매도해 나가시라고요. 합성 플러스 마이너스 5대5로 수익난 쪽. 이러다가 우연히 요게 나오는 거예요. 콜 공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중으로. 제가 그렇게 되면 비중을 몰라요. 그리고 푸시 금액이 안 나오는데 주수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ELW는 얼마 지금 비중으로 봐서는 747 750 747 벌려놨네요. 004 3 콜풋 비중으로 매입가 비중으로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감을 못 잡아요. 매입가 비중으로 04는 괜찮아요. 750은 내일 아침에 지수가 많이 오른다. 아니 하여튼 뿌나마나에서는 무조건 갈아타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2, 3포인트에서는 갈아타 버리십시오. 더 높은 걸로 250원대 이상의 풋으로 갈아타시고요. 내일 지수가 폭락하지 않는 한은 갈아타십시오. 안 돼요. 내일부터는 더더욱 이제 그 다음 주부터 3주차예요. 양풀이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이 다음 주가 제일 어려운 주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단타 치다 물리면 차월물 잡으면 돼요. 근데 다음 주 한 주 동안엔 차월물이 제대로 풀리지만 거의 4% 3, 페리티가 현저히 떨어지는 차월물이 풀립니다. 자,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비중이, 왜냐면 매입 금액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1대 2.5. 자, 1대 2.5 오늘 딱 답이 나오는데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오늘 풋을 매도하지 않으셨거나요. 풋 단타가 물린 경우에요. 그죠? 오늘 풋 단타를 치지 않았거나 홀 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풋 단타를 물린 걸 해지를 걸지 않았네요. 그죠? 비중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이다. 아니면 이렇게 대답했으면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콜 쪽에 매도가 없으셨나 본데요. 네, 233. 평단은 의미가 없어요. 평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맘먹고 지수가 조금만 빠지면 750 대놓고 이틀 동안 단타 3번씩 맞으면 평단을 쑥 낮출 수는 있어요. 오늘 콜 매도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면 풋단타에 풋이 물렸다 그러면 콜 매도가 없었어요. 콜 매도가 있었다 그럼 풋단타가 적게 들어간 건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풋을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콜 매도가 전혀 시간 프리미엄이랑은 안 빼신 것 같은데요. 아침에. 그러면 오늘 콜 단타 콜을 매도를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오늘 풋 단타나 공호를 매도하셨어요. 공호를 매도한 상태면 05를 매도한 상태다 그러면 오늘 풋을 2.5 중에 단타가 1 정도 들어가셨나요? 5대로 맞추고 가셨다 하면 05를 매도한 상태에서 왜냐면 거진 비중을 5대5를 잡아놓고선 자, 05를 매도했는데 풋단타 왜 해지를 안 거셨나요? 해지 안 거셨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콜을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아침부터 콜을 매도를 했고 근데 채권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미 동시효과 의미가 없었어요.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10%를 매도하고 콜 1회 매도해서 총 20%, 10%에다가 10%. 그러고서는 콜을 물렸어요. 단타. 저희도 콜 단타 물렸어요. 근데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단타 자, 쫙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희 과정이에요. 아슬아슬하게 끝났지만 그죠? 자, 요렇게 하고 콜 물렸어요. 물려서 내일 아니요. 그것도 한번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풋을 엄청 푸는 수익이었죠. 그래서 단타를 친 이유는 쪼그라들어서 갈아타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도하고 집어넣고 매도하고 집어넣고 그래서 쪼그라진 거를 회복시키느라고요. 근데 그거를 50원 70원대 백날 해봤자 안 돼요. 높은 금액으로 해야지 돼요. 이렇게 했고 콜 해지를 풋에 안 걸었습니다. 채권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지수가 살아날 거라고. 근데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산 가격이 225원이었는데 220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자 여기까지만 딱 뺐어요. 10시 36분. 차트로 보면 이때가 고점 두 개의 양봉이 거의 이루어졌던 구간인데 자, 뭐 얘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전혀 모르죠. 저희가 매도할 수 있었던 건 채권 자금만 본 거고 요 구간이 우리가 거래했던 구간들 중에 예를 들면 오늘 매도했던 풋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풋이 748을 주로 매도했죠. 뭐 그러던 어쩌던 이러던 저러던 10분 봉으로 봤을 때 우리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10시 5분부터 시작해서 10시 36분까지 매도를 했어요. 네. 그쵸. 차트요. 선물 차트요. 아니면 코스피 지수 차트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안 봅니다. 그거 안 보고요. 보는 건 언더슈팅과 오버슈팅 자리만 봐요.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자금이. 이 선물은요.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ELW 차트랑 똑같은 거예요. 선물이나 코스피는. 자금 흐름만. 전혀 못 잡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그리고 선물 보고 뒤따라서 ELW 들어간다 그러면 늦었어요. 그래서 기껏 선물이 콜이라서 잡았더니 풋으로 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풋으로 가네. 자, 안 돼요. 자금 흐름만 봐야 됩니다. 자금 흐름 보면 ELW 선물 자금 흐름 보면 얘 음봉 장대 나올지 윗꼬리 달고 이거 제가 내일은 또 몇 번 말씀드릴게요. 양봉 전환될지부터 자금 흐름만 보면 얘 선행해요. 자금이.
자금이 선행됩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자, 그래서 자금 흐름만 봐야죠. 자금 시장만. 그래서 왜냐면 이 주식 시장이 그러면 엄청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채권 쪽에서 만약에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채권 쪽에서는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선물 보고 매매하면 큰이 선물은 후행이에요. 후행. 선물 보면요. ELW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금융당국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데 주식 살릴까요? 채권 살릴까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한 대 맞는다고요? 주자 꺼내기도 전에 채권이죠. 주식은 하나의 금융 상품에 불과해요. 채권이 경기를 좌우하고 채권이 금융이고 채권이 바로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채권 레벨이 높아서 과열이요. 앞으로 나올 만한 뉴스도 다 알려드리잖아요. 뭐가 나온지. MBS 그래서 나는 받았네 못 받았네 이번에 안심 전환 대출 받았네 못 받았네 얘기가 나고 또 조금 있다가 지방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방채권들이 요 페이를 막았으니까 중내산해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채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미국도 선물 보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미국 선물 원래 왔다 갔다. 선물 보고 하는 거는 요 선물 있죠? 얘 오르는 거 보고 ELW 하는 순간 이거는요. 저희 아예 그냥 잠깐 보여드릴 뿐이지 얘 보고는 안 합니다. 내일 아마 시간을 딱 해서 금액을 120틱으로 채권을 만들어서 밑골이 날지 양봉 나올지를 하나하나 맞춰 드릴게요. 그죠? 밑골이 양봉. 자, 요거를 보면은 자, 양봉 장대 음봉 한 이 두 칸 양봉 윗골이 잠깐 납니다. 그럼 이대로 움직입니다. 먼저 선행으로. 자, 대부분 맞아요. 음봉 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올라가세요. 그럼 올라갑니다. 이 자금 시장이 다 알려주거든요. 자금이 전부 다 선물은 하나도 보지 마십시오. 선물은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금만 봅니다. 자, 아침 시장에 채권이 수익이 났는데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바로 조금 일단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레벨이 너무 높아요. 레벨이 높아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건 19-4가 우리의 목숨이에요. 지금 채권이 이렇게 됐어요. 예? 후행. 그리고 채권이 이렇게. 이거 가격이에요. 가격. 네. 예. 그것만 봐도, 네. 요것만 봐도, 요렇게 빠지거든요. 네. 제가 버티라 그럴 때 항상 버티라 그러죠. 음봉이 나오지만 저건 절대 아니다. 자금이 막 환율이랑 보는데 우리 시장에서 팔고 나간지 그리고 정말 폭락이 오면요. 환율 오르지만 가장 무엇이 먼저 움직일까요? 채권 가격이 지금 레벨 높아요. 금리가 빠져서. 콜옵션 회사채가 매도합니다. 장중에 회사채 다 보는데 회사채가 하나케미컬 AA 마이너스 이에 거래되는 금액을 다 소액부터 전부 다 보는데 회사채권만 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요. 단타 치시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단타는 저하고만 치셔야지 돼요. 자, 잠깐 나오는 걸 보고 단타 치면 뒤죽박죽 엉망됩니다. 차라리 차월물 들어가거나 당월물 초기에 단타 치실 때 정말 단타를 안 치면 난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면 조금만 자금을 늘리세요. 근데 중요한 건 수익은요. 우연히 나는 거예요. 채권 흐름을. 그렇지만 우리도 자금을 보면서 저희도 내일 자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선물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고 하물며 밤에 폭락하고 2시까지 폭락하다 아침에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만 봅니다. 근데 지금 자금이 외국인이 털고 나가는 지경이다. 근데 털고 나가는 지경은 바로 여기에요. 자, 채권 금리가 우리 작년부터 빠졌어요. 남들 올라갈 때 시장 금리가
그래서 1.1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 19-5, 19-4, 19-3, 19-2가 다 걸려 있어요. 올라가면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지금 19-6이 싸구려, 19-5가 싸구려, 19-4부터가 지금 가냐마냐 가격이 이게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채권은 꼴깍꼴깍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 이 채권 흐름을 보면 여긴데 이렇게도 보이시죠? 요 구간이에요. 지금 진행이 되냐 마냐 하는 구간. 자, 요 구간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구간에서 채권에 대해서 보면 자, 이미 선행지수는 가장 문제가 삼각채권이에요. 마이너스 채권, 플러스 일반 채권에서 마이너스 채권을 빼고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되지 않아요. 이미 이거는 올 6월 달부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국 아시죠? 중국이 원래 돈 풀어야 되잖아요. 중국이 돈은 못 풀어요. 금리를 못 낮춥니다. 돈을 풀어야 되지만 얼마 전에 이미 중국 성장률 6% 간신히 요때 중국이 돈을 풀지 못했어요. 이미 이전에 2천억 위안을 풀었고 여긴데 우리 L자형이지만 지금은 L자형이 아니라 계속 하락 중인 상황이고 이미 채권시장에서 경고가 나왔는데요. 자, 본격적인 하락은 시작 1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이제 채권이 뒤집어질 시기예요. 자, 고용이 우리가 하락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축소가 되면서 핵 문제가 그동안 싸졌던 것 때문에 채권으로 쏠렸어요. 근데 우리 채권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사상 최대의 순발행이 돼 있었는데 작년 5월과 6월에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다 올릴 때. 그러자 5월 21일 날 거꾸로 가는 금리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너무 높아서 채권 가격이. 하물며 미국도 3배 올해 채권 투자자가 3배 수익이니 미국보다 더 금리가 떨어졌는데 자 여러분 10월 16일 날 채권이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0월 16일 날 금리를 낮췄죠. 근데 10월 15일 날 딜미스를 냈어요. 오버 6bp 금리를 높게. 그래서 9,323원에 기사 나왔고 우린 장중에 벌써 받고 기사는 1시에 나왔습니다. 우린 11시 6분에 받고 딜미스 났다고. 근데 조금 웃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설마 기사가 나올까? 금리 올리기 전날. 근데 그때 20년물 채권이 9,323원에 거래됐어요. 딜미스 뉴스까지 냈는데 뭘 그때 6bp 오버에 뉴스가 나오길래 뭐야 내일 금리 낮추는구나. 근데 그때 가격이 9,323원이었어요. 10월 15일 날. 지금 보세요. 9,125원이에요. 잘 파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때 이후로 금리 올리기 전날 금리는 1.46, 1.48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거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입니다. 10년물 채권금리. 우리는 미국의 외화 상품을 외평채를 발행할 때도 10년물 채권 금리예요. 우리한테도 10년물 채권 금리, 다른 나라도 10년물. 자, 이번에 독일 금리가 오르면 돈 준다 했던 그것도 10년물, 유럽만 7년물이었어요. 미국이 5년물이었구나. 그리고 뭐. 근데 우리 금리가 지금 올라가요. 채권 금리가. 자, 여기서 한 가지. 단언을 하긴 뭐하기 있지만 요즘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금리를 낮추는 중이었으니까 내년에 올라가나 어디 보십시오. 부동산 올라가나 어디 보십시오.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미 금리를 올리기 전 오늘 많이 올라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7까지 갔어요. 7. 고가가 10년물. 금리를 올리기 전엔 1.48대에서 움직였어요.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작년에 2.7에서 2.8이었어요. 기준금리 1.75일 때.
올 6월 달에요. 6월 달에 1.6이었습니다. 근데 1.8 거의 1.9부터 연기금을 팔았고 주식시장을 막 올렸어요. 결국 노르웨이 펀드도 나갈래다 다시 들어왔어요. 금리가 낮아져야 채권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러더니 1.1까지 찍고 지금 올라가요. 여기까지가 6월이 20년물 채권 발행했던 게 이게 5년물 채권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채권 남았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갈수록 싸진댔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보나마나 20년물, 5년물은 10,000원 미만의 가격에 이루어져요. 이제 10년물 채권이 자, 이제 10년물 채권이 불안불안한 상태니까 오늘 같은 날 지수 올랐죠? 그러면 채권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채권이 금리가 올라져 있는데 채권이 떨어졌어요. 10년물이 가장 지금 위험하지만 10년물이 바로 시장금리가 가장 막강해요. 초장기채 하루 종일 요즘 난리를 쳤지만 요 얘기는요. 금리가 올랐다는 건 단기채권이 매도라고. 다시 채권으로 자금이 늦지만 중장기로 가지 않습니다. 이 채권들은 이번에 지수가 만약에 빠지거나 하죠. 그러면 채권을 팔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빠지는 이유도 이때 되면 환율이 올라가요. 지금 외평채 무지막지하게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바로 뭐가 있을까요? 지수가 빠진 순간 우리는 라임 문제가 터집니다. 라임. 이미 라임은 터지고 자시고도 없어요. 환매 중단이 들어간 상태예요. 라임 1조 3천억 원 이미 상환 속출을 했는데 라임 매장인 CBBW 하지만 원래 BW는 안 보고 CB도 대주주 지분 낮은 건 전환사채 BW는요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 빚이 그대로 남고 주식도 받는 거예요. 하지만 CB는 주식을 받는 순간 채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주로서의 가치가 있고 얘는 워런트를 받는 거죠. 주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워런트 주식만 받고 대신 주주가 아니에요. 근데 이 CB를 발행해서도 비매출이 아닌 매출 외부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채권이 있고 또 대주주 지분 이것 때문에 지금 정말 정상적인 CB 이거 발행하지 않은 회사들은 투자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상태 요 1조 요 지수 빠지죠? 예, 안 돼요. DLF도 채권 말도 안 된다 그랬죠. 독일 채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됐어요. 독일이 81년도부터 금리가 하나도 올린 일이 없는데 이것도 올 1월 달에 발행을 했어요. 독일은 금리를 작년에도 못 올렸어요. 저금리가 튀니까 어디 우리 금리 얼마나 낮추나 봐야죠. 우리 금리 여기서 더 낮춘다. 못 낮춰요.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근데 오늘 기사 뜬 거 보셨죠? 지준율을 낮추던 뭐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 금리를 더 못 낮추면 한참 있다가 금리 더 못 낮춘 대신 지급준비율을 낮추던지 하는데 오늘 기사가 무슨 기사가 떴냐면요. 자, 지급준비율이던 그건 아니어도 금리를 낮추는 효과,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가 나온다. 근데 금리 낮추는 효과랑 비슷한 그런 걸 아직 취할 때가 아니다 라고 나왔어요.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뻔해요. 기사 나올 거는. 지급준비율 낮추나 안 낮추나 어디 보죠. 우리 금리 못 낮출 테니까. 근데 이 독일 올해 은행에서 풀었던 파생 요 상품은요. 결합상품은 1억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만기가 짧아요. 자, 마이너스 0.62에선 전액 손실인데 마이너스 0.2 밑으로 내려간 일이 없대요. 1월에. 자, 여기서 풀었어요. 여기서 풀었는데 이렇게 내려가 버렸거든요. 이번에만 그러냐고요? 얘네 보시면요. 81년도부터 86년도부터도 내려간 일이 없는데 그것도 짧게 그리고 확정이자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0.74까지 가서
만기가 잠깐 짧았던 분들은 다 날아가 버렸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 사이에 올라와서 40% 정도 받은 분도 있어요. 지금은 다시 올라가면 이제 또 지금 상황에선 또 다시 누군가가 브라질 채권을 사라 그러면 사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게 돼요. 거꾸로. 우리가 5만 채권이 다 풀렸어요. 자, 서울 부동산이 어디 올라가나 어디 보죠. 금리를 낮추는 동안에는 부동산이 움직여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온갖 제약을 다 걸어봤자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제 금리를 더 낮춘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하는 독립성 뭐 독립성 이거 뭐고 이미 자 하느는 뭐 어찌됐건 자 금리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도 지급준비금 부족이 지속됐고 이렇게 그리고 국고채 발행 한도 조정해봤자라고 그랬죠. 이미 순발행이 커져서 그리고 자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몰려 있습니다. 발행 채권도 그렇고 만기 도래하는 채권 하나하나 만기 도래하는 채권 오늘 장중에 오늘 풀어가는 채권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만기 발행 만기 현황 발행 현황 만기 현황 보여드릴게요. 특수채만 만기 날짜별로 특수채, 통한채, 지방채, 국채, 은행채, 금융채, 회사 공모채, 회사채, 사모채 다 보거든요. 자, 특수채가 우리는 추경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 국채 만기 또 있습니다. 오늘 만기 있었어요. 오늘 만기 또 자, 만기 우리가 만기가 딱 되면요. 그만큼을 발행을 해요. 근데 이 만기 도래하는 채권들이 한꺼번에 싹 나오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해가서 짜투리가 남아있는데 자 요거를 미리 선매출로 땡겨서 푸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지수가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풋은 팔고 비중을 자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당연히 경기 하락의 풋이죠. 근데 그럴수록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콜을 풋풋풋풋 대박 나죠. 근데 이달 풋풋풋풋 하다가 콜만 들어가서 깡통 차요. 그 다음날 풋풋풋풋 하다가 깡통 차요. 그 다음번에 떠봤자 이미 원금은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연히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가 1차, 2차, 3차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은행 채권도 마감이 지금 쫙 남아있는데 오늘 은행 채권 두 개가 마감됐어요. 상금채랑 기업은행 채권 그리고 국채가 자 만기일이 발행일 대비 오늘 만기 뭐 이렇게 재정증권이 오늘 만기가 있었습니다. 발행일 만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경하지만 여러분이 까먹고 있는 게 재정이에요. 재정증권 재정 2개월짜리 단기 10월 24일 오늘 만기 자 그러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재정증권이 오늘 두 달짜리가 만기가 들어갔고 앞으로 두 달하고 2일짜리였죠. 8월 22일 거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발행되는 채권의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오지만 우리는 채권이 계속 수익을 줘서 외국인이 이미 장악을 해버렸어요. 작년 5월, 6월에 금리를 올렸어야지 돼요. 또 우리 금리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전적으로 작년 3월에 일본 중앙은행이 우리 채권 샀을 때가 2.78에서 2.8 정도 1.1까지 가지고 지금 1.6이라고 치면 여전히 수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수록 푸푸푸푸 거리는 게 아니라 비중대로 팔아 나가야 되고 9월 18일 날은 채권 시장이 발행 시장 보면서 유동성 공급이기 때문에
품 마이너스 난 금액만큼 콜을 잡으시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만기 도래한 채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과연 뭐가 먼저지 지금 미리 채권을 받았기 때문에 풀었기 때문에 걔네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덜 풀는 바이백을 한다. 작년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에 10억이 예를 들어서 만기다 그러면 7억을 다시 풀어줘요. 그러면 3억에 대한 바이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채권 시장의 바이백이거든요. 올해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 지금 채권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지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우리 채권도 하물며 누구 말을 믿겠어요. 연기금도 팔고 나갔는데 3월부터 6월 사이에 채권이 근데 연기금은 왜 팔았냐고요. 따져야지 돼요. 너네 왜 팔았니 이러고 연기금이 이때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 시점이었는데 자 요때 연기금이 매도 구간이에요. 3월 4월 5월 6월에 근데 금리가 더 빠지고 외국인이 완전히 사들였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떨어져서 외국인이 계속 우리나라는 무조건 금리 낮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금을 주던지 아니면 외국인이 팔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는 환율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말일날 환율 떨어진다고 왜 이렇게 말일날은 당연히 수출 내고 물량과 수입 결제상들이 결제를 내기 때문에 자, 한 오전부터 그리고 채권 발행창은 10시 4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10시 40분까지만 풋 팔았어요. 40분 전에 제가 오늘 근데 이거 다 채권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 시간에 팔아요. 채권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선물 보고 등락을 봐야 되니까 자, 콜 팔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오늘 발행시장이 있었잖아요. 이때까지만 우리가 풋을 팔았습니다. 더 그렇다고 풋을 싹 팔지는 못하죠.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10시 36분 자, 우리가 팔기 시작한 게 48, 47 뭐 이렇게 다 팔기 시작했거든요. 47도 팔고 48도 팔고 근데 10시 30분 10시 이때가 40분이에요. 저희가 팔기 딱 발행시장 입찰 응찰 들어가기 전까지만이에요. 상황을 금리 움직임을 그때 본다 그랬죠. 자 몰리는 시장 딱 보니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35% 이상 팔 수가 없어요. 오늘 뭐 풋이 뭐 얼마 많이 올랐다고 한 20 몇 프로 오늘 올라간 거에 만큼보다 더 많이 빼버렸어요. 그러고서 풋 가격이에요. 이거 풋 가격. 지수는 반대죠. 10시부터 보면 자 10시 30분 30분 저가로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자금 시장 보면 움직임이 그리고 채권 발행이 10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11시 10분 정도면 결과를 알지만 이미 그때부터의 금리 움직임을 보면 자, 콜일지 풋일지를 판단은 정확히 할 수는 없죠. 또 미국도 봐야 되니까 미국이 막 폭락을 무슨 악재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발행시장이 어떻건 그때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대로만 ELW 근데 자금시장 몰라도 여러분들끼리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자, 정말 쉬운 팁은 높은 풋 250원 미만의 콜과 풋을 혼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주차 마감이에요. 이때부터는 자금을 늘리시면 안 돼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회수한 자금 이외에 원금 콜 200, 풋 200 우리가 회수한 자금 이외에는 웬만하면 늘리면 안 됩니다. 안 다쳐서 자 그날 수수료 0.01 우리 세금 내지 않아요? ELW는 벌어야 하네요. 250만원 이상 벌면 10%를 내니까 그 전까지는 맘 놓고 갈아타세요. 170원 됐어요. 팔까 말까 더 오르겠지. 이런 거 싹 머릿속에서 이거 파생이니까 난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갈아타십시오. 수없이 갈아타세요 그냥. 저희는 적정선에서 갈아타지만 갈아타십시오. 그리고 올라가면 아까 갈아탄 거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고 자 그거를 계산을 시스템으로 해서
일정 물량 단타를 넣어주는 거예요. 퍼센트대로. 그래야지만 더 올랐을 때 갈아타서 쪼그라들었잖아요. 그거를 감싸면서 등락이 나오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 콜 대비 지금 현재 어제 그제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풋 평가 금액으로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평가 금액 대비로 막판에 단타를 들어가서 풋이 이만큼 잡힌 상태고 그리고 콜이 해지를 걸었습니다. 해지 건 건 285원에 걸렸고 종가에 오늘 이 콜은 36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일정 물량 매도를 했고 풋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잡은 가격 위로 오늘 떨어지면서 팔아서 퍼센트대로는 20% 정도만 팔아야 되겠지만 35%를 풋을 잘라버렸어요. 자,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가 그리고 조금씩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헷갈리신다 그러면 지금 평가 금액에서 20%만 단타를 치세요. 풋을. 단타를 계속 치세요. 근데 단타 치면서 헷갈리는 건 자, 자금이 그 대신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고요. 10% 20만원에 대해서 2만원 정도씩만 남기세요. 단타를 치면서. 잘 팔렸다 그러면 제대로 팔린 거예요. 근데 10번이고 20번이고 너무 잘 돼요. 저희 작년 7월 같을 때도 변동성만 크면 변동성이 언제 커지냐고요? 변동성 커지고 있어요. 변동성은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격차가 벌어질 때예요. 지금 벌어졌잖아요. 얘도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의도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되면 시장금리, 대출금리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 주택 MBS라는 채권이 문제가 된다는 게 얘기가 연일 기사에 뜨고 남 왜 못 받았어? 집값 싼데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MBS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채권 반응이. 그래서 반응이 놓은 채권이 요렇게 여러분이 20%만 하지만 10번 20번 안 되죠. 일정 물량이 나머지도 매도를 하세요. 하지만 한 3번 정도 물렸다 그러면 그거를 콜로 들어가는데 푸시 단타가 잘 팔린다는 건 지수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250원짜리 풋이 170원까지 갔다 그러면 얘도 갈아타고 만약에 얘를 아슬아슬 도저히 아니다 하면 요거라도 더 높은 걸로 그때는 그래야지 그 다음날 어느 쪽이 오르던 시간 프림 여러분 ELW는 옵션 만기예요. 얘는 자 시간이 갈수록 등락이 커지는 이유가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기 전주부터는 차월물로만 합니다. 당월물은 여러분이 무조건 팔아가셔야지 돼요. 평단보다 미친데요. 말도 안 돼요. 그 얘기는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빼야지 돼요. 무조건. 만기 전주부터는 올라가는 평단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올라갈 때는. 평단이 절대로 못 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콜이면. 갈아타면. 그리고 단타도 계속 170원 내 150원, 뭐 120원인데 여기다 내놓고 단타 치면 안 돼요. 자, 단타는 더 높은 걸로 250, 60원대로 70원, 80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단타 아무걸로나 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요건 다음 말에 단타 아무걸로 치면 안 돼요. 단타가 잘 팔리는 게 그나마 그래도 물리는 데 있습니다. 가치평가라는 게 있어요. 아무 ELW나 단타를 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갖고 치고 저거 갖고 치고 싼 걸로 치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 되고 단타가 훅 팔리는 경우가 있고 그나마 안 그래도 물리는 판에 그리고 여러분이 단타 치다가 물렸으면 근데 지금 3주차예요. 물렸어요. 당월물 콜로 물렸으면 풋 안 되죠. 차월물로 잡으셔야지 돼요. 차월물. 근데 차월물로 잡는데 높은 걸로 이땐 더 높은 걸로 잡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여러분이 해야지 회수되는 걸 익힐 수 있고요. 날짜를 딱 맞춰서 반드시 자주자주 해야지 자기 자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얼마가 났는지 와야지. 제가 그래서 오늘 한 분 말씀하셨잖아요. 마이너스 잡힌 금액을 여기다 쓰셔야지. 그냥 근데 뒤에까지 금액이 엄청 크다 그러면 제가 해지 못 걸어요. 급할 때 해지를 걸어 드립니다. 근데 너무 크면 지금 팔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날짜를 딱 해서 회수가 얼마가 됐는지 봐야 되고 마이너스가 잡혔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자, 근데 크지 않으면 회수됩니다. 지금 양풀이가 축소되지 않았어요. 오늘, 자, ELW는 하이 리턴이에요. 하이 리턴. 근데 여러분, 우리 거래했던 콜프 기억나시죠? 747, 748. 우리 두 개 갖고 있는데요. 747이다, 748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747도 360원이다가 250원이요. 예전 같으면 400원이다가 120원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팔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중 35% 뺐는데 콜에 대한 해지도 안 건 상태에서, 물론 콜이 조금 매입 금액으로는 작죠. 평가 금액은 훨씬 콜이 크지만. 자, 그래서 더더욱 풋을 많이 팔았습니다. 자, 비중대로 반드시 해나가야 됩니다. 오르는 쪽은 빼고, 그리고 오르는 쪽은 빼고, 퍼센트로 볼게요. 오늘 얘 28% 뺐어요. 그냥 35%. 요것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48은, 자, 47은 28%, 48은, 자, 33%. 오르는 거에 반에 플러스 5%죠. 내가 35% 매도됐고, 해지를 안 걸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채권 자금은 마이너스에 연연했죠. 당연히, 자, 지수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환율이 오르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은 어찌됐건 빼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물량은 주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짠. 오늘 종가에 끝난 게 콜이 205원에, 아까 단타 물린 거요 225원. 225원. 아슬아슬하기도 했지만 또 결국은 안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종가 요렇게 되고 220원까지 고점 가서 안 팔렸어요. 근데 비중은 맞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지없이 시간 프리미엄을 빼야 됩니다. 저희 콜값은 지수가 웬만큼 빠지거나 떨어져도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4개 갖고 있어요. 팔아야 돼요. 내일 만약에 아까 JSS 카나님, 내일 만약에 지수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갈아타지 마십시오. 그것도 그냥 갈아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갈아타는 시점은 줄 세우기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750이 있고, 자, 숫자가 작을수록, 자, 이제 그분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후딱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분이 오면 피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747, 이거 후딱 해야지 돼요. 748, 3점, 네. 아니에요. 우리 것도 많이 갈 거예요. 채권 종목. 아이, 그 채권 종목. 그렇죠. HLB. 또 우리 채권 종목인데. 저 6월 달에 우리 봐놓고서도. 근데 우리 종목 많이 갈 거예요. 테라쌤. 제목조가 근데 조금, 그쵸. 조금 후들렸어요. LNF 같이 될 거예요. LNF. 어느 순간에 가면. 빵빵하잖아요. 그리고, 네. 749. 그러니까 ELW 더 많이 받아서. 제목, 저 좋은 종목이 750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JSS 카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얘가 더 비싼 거예요. 예를 들면 20%, 30% 확실히 근데 차이가 나야지 돼요. 50%, 70% 이런 식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전혀 올라가는 쪽이 계속 올라간다. 그렇죠. 지난번에 빅스님은 회복을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기회에 풋을 손절하고 들어오신 금액을 말씀을 안 하셨고,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줄이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항상 더 빼시더라고요. 오른쪽을. 해지는 정확히 걸되 오르는 쪽은 항상 더 빼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랐을 때. 그건 네.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금액을 해지로 거세요. 그러면 왜냐면 그때 다 못 고르셔서 또 금액이 또 커서 제가 반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액이. 9월 18일 날처럼 해지로 거세요. 발행 시장이 채권이 싹 무너졌는데 환율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거세요. 그러면 싹 거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수익이 지금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시기예요. 근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계좌에 마이너스를 크게 입히진 자칫하면 20, 30%가 잡힐 수는 있지만 자, 일단 자, 웬만해서는 이제 감을 잡으셨어요. 고가님이나 이제 회수하는 거 봐서는 자, 꾸준히 1, 200% 정도는 수익이 나다가 그렇게 사실 파생을 하면서 1, 200%가 수익이 큰 건 아니지만 깡그리 깡통 차서는 안 되겠죠. 쭉 이제 분명히 해나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갈아타질 안 합니다. 확실하게 이 위에 751까지 다 보여야지 돼요. 적어도 50원대 뭐 여기까지도 90% 이러면 풋을 갈아타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근데 그렇지 않고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 막 뒤죽박죽 얘는 한 2% 올랐다가 싸구려는 마이너스 15%다 막 이러면 그냥 싹 갈아타 버리세요. 그냥 더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갈아타세요. 제일 높은 걸로 250원 이상으로. 지금부터 여기서 만약에 유동성 공급이 돼서 지수가 올라가면 750은 깡그리 잃어버리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콜이 04예요. 04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콜이 04다 그러면 걔도 그럼 콜이 04가 아주 세지죠. 팔아 나가되 사드리는 법은 네 안녕하세요. 자 저도 정님이 지금 네 자 알람을 안 울려주세요. 그분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삭신이 아프기 시작했어. 반백살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이제 달달달달 떨리기 시작했어. 혀가 꼬이기. 자 잠시 이제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정님 안녕하세요. 자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마감 2주차가 됐어요. 2주차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가 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빼내도 안 되고요. 얘가 폭등과 폭락을 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연히 오는 거예요. 빼내십시오. 자, 그러면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 거는 빼내야 됩니다. 자, 12번 중에 4번이 큰 장이 오고요. 통계적으로 4번이 2, 300%, 4번 중에 2번이 원금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깡그리 깡통을 차는 건 말도 안 되고요. 2번이 원금에서 플러스 알파에 요거를 잘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진짜 너무 반가웠죠.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